이렇게 그 날씨가 요즘은 이제 조금 서늘해져 가는 가을 날씨입니다. 가을 날씨에 여러분들이 약침 공개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낯이 익은 얼굴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처음 또 참석한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이 약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전에 생소하신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그 공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약침법은 말 그대로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약침법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신 남상천 선생님의 약침법입니다. 이 남상천 선생님께서는 지금 칠레에 계십니다만은 현재 남상천 선생님의 약침법이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아주 오래전에 적어도 1960년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남상천 선생님의 약침법이. 그래서 한때 남상천 선생님의 약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호응을 하던 한의사 몇 분이 경희대 한의대에서 좀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좀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한의대에서의 풍토가 남상천 선생님이 한약업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약을 위주로 하는 주로 판매하는 한약업사 신분이다 보니까 한의대에서 반대를 했어요. 어째 우리 한의사들을 상대로 한약업사가 강의를 할 수 있느냐. 뭔가 우리가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한의사는 어떻고 한약업사는 어떻습니까? 학술만 좋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우수한 학문일 것 같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의 한의대에서의 풍토가 한약업사라는 이유만으로 강단에 초청까지 해놓고 그날 강의가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상천 선생님은 의사들, 양의사들을 대상으로 제자들에게, 그분들에게 가르쳐서 그 제자들이 또 약침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 뒤에 남상천 선생님의 약침법을 전수받은 사람은 불과 소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1900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재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교재에 보시면은 제가 남상천 선생님과 연락한 서신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부친이 강경화로 복수가 차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시에 제가 갱락 제2권 남상천 선생님이 쓰신 그 교재가 갱락이라는 저서명이 서적명이 그냥 갱락입니다. 약침이라 해놓은 것도 아니고 갱락이라는 저서를 제가, 그게 지금 5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갱락이라는 책명으로 5권까지 나와 있는데 그 2권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 2권을 접하고 보니까 굉장한 엄청납니다. 그래서 맹장염 같은 것은 우부사혈에 부위라는 약재를 딱 주입하기만 하면은 대번에 동통이 가시고 치료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골신경통도 뭔가 냉성갱락이라고 하는, 나중에 우리가 학술적으로 배우면 아십니다만은 냉성갱락의 냉자침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해주면은 뭔가 냉이 원인으로서 오는 무력해서 장부의 피의 흐름이 무력해서 오는 냉성질환은 그냥 이는 이제 우리가 남상천 선생님이 쓰는 약침법의 약재는 여러분들이 한약의 약재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야기가 비약됐습니다만은 약침법은 사실은 한약의 약물의 우수성과 우리가 침술에 있어서 갱혈을 대상으로 해서 유한 갱혈에 같이 복합해 가지고 약액을 주입함으로써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약물의 우수성과 친구의 우수성을 결합하고 한 아주 우수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접해볼 때 그 이론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환자를 임상을 해보면은 그 선생님의 쓴 객락이라는 저서에 나오는 각종 생리라든지 백리라든지 치료편의 내용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책을 접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아버님의 그 간경화를 치료하기 위해서 부이라는 약재를 제가 좀 주문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때가 1975년도입니다. 1975년도에 접해가지고 남선생님의 부이라는 약재를 좀 저에게 분양해 주십사 하고 이제 편지를 올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일이 얼마 안 됐고 또 한의사도 주사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한의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시술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의사와 의사 신분이어야만이 분양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제가 남선생님의 강의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그 객락 학설을, 약침법에 대한 학설을 접했기 때문에 뭐 별반 뭐 아주 소중하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남선생 쌤의 그 답신이 자기에게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한의사와 의사라는 자격이 있어야만이 그걸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그 답신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아버님은 불기의 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버님, 본래 제 고향이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행님댁이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제가 오게 됐어요. 와가지고 이제 갱노침술원이라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무료 진료하고 오후에는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침술원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근무하면서 그 원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장님, 이렇게 좋은 학술이 있고 이러한 약침법이 아주 우수한데 남성 선생님을 좀 모셔가지고 우리가 좀 세미나를 합시다. 그래서 그 부산에서 갱노침술원 원장님으로 있던 그 이하윤 원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이하윤 원장님이 동양친구학회라는 지금도 그 부산 경남 지방에서는 이 동양친구학회가 아주 큰 단체입니다. 회원수가 약 한 300여 명 되는 그 단체인데 그 동양친구학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하면서 남상근 선생님 세미나를 해서 회원 확보를 하자는 의도에서 그러한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남상근 선생님의 학술도 좀 알리고 그 다음에 좀 회원 확보를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세미나를 했는데 객락 세미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세미나에 뭔가 모이게끔 하는데 조금 의도가 좀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법을 뭐 나가노침법이라든지 평행침법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붙어가지고 그런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객락 세미나 하면은 뭔가 그 일반에게 인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락 약침 학술 공개 발표라는 제목으로 안내장을 띄우고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각 한방 기구를 팔고 친구 기능을 파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 뭔가 자기들 고객들 맹부를 빌리고 그래가 전부 돌려가지고 부산에서 그 금탑회식장에서 남상정 스님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간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3박 4일 동안 제가 이제 남상정 선생님이 임상적으로 환자를 보는 시술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는 오후에 했습니다. 그렇게 3박 4일간을 그 애식장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남상정 선생님의 그 학술을 물론 책으로서 접해 있다가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환자들 그 진단하는 방법이라든지 약침액을 주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직접으로 이제 눈과 귀로서 또 어떻게 실기하는 것을 또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고 나서
남산 선생님이 가셨지만은 제가 그때부터 이제 환자들을 약침으로 임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첫날 일이 오셨지만은 약침이 알고 보면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365갱락의 경혈들을 필요치 않습니다. 아주 이론이라든지 이론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임상을 해보면은 나중에 그 교재가 있습니다만은 그 교재를 보시면은 그 진단에서부터 촉진에서부터 정말로 그 제가 이 약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걸 제 혼자만 알고 있고 싶은 그런 법이 이 약침법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쓰는 약재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방의 약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라는 것은 인삼입니다만은 이런 인삼이라든지 한기라고 해서 H라 그럽니다.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거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일방적인 우리 사람이 먹는 식용유 종류도 약침법의 제재로 쓰이는 아주 간단한 약재로서 치료하는 방법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뒤로부터 담석증 환자라든지 또는 위암 환자라든지 뭐 암을 했다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은 남상근 선생님의 이론 그대로 딱 그 경락의 경결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치료가 됩니다. 약재만 정확히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역시 간경화로 복수가 찬 기자분이었습니다. 그 기자분이 간경화로 복수가 찼는데 제가 그분을 치료해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더 진작 이 약침법을 물론 제가 그 남상근 선생님의 학설을 직접 겪어보니까 학설을 듣지 않고 책을 통해서 그냥 이리 놓는 것은 그때 왜 강의를 듣지 않으면은 분양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실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 진작 좀 빨리 남상 선생님의 그 학설을 접했더라면은 아버님의 병을 고쳤을 텐데 하는 그 해안의 눈물을 제가 흘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약침법을 여러분들이 임상에 활용해 보면은 정말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약침법이 물론 저도 이제 직접 간접으로 남상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친구학을 하면서 단 한 분의 스승님이 계시는데 남상경 선생님입니다. 뭐 1년, 2년 그분에게서 배웠다고가 아니고 그분의 짧은 기간 동안 제가 그분을 통해서 친구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체의 어떤 생리라든지 백리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남상경 선생님을 지금도 스승으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약침을 해보면은 정말로 이 학설 그대로 해보면 되는데 이 약침을 하시다 보면은 너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자만심이 생겨요. 교만해지고 자만심이 생깁니다.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이 교만심이 생겨가지고 가량 주입을 하게 돼요. 가량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가량 주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량 주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연히 우리가 환자가 잘 낫고 놓을 때마다 반응이 나타나고 그 다음이 다릅니다. 치료 효과가요. 그렇게 빨리 치료 효과가 나고 잘 낫다 보니까 자만심이 생겨가지고 자연히 마음이 조금만 넣어도 되는 것을 마음이 정량을 주입하지 않고 가량 주입하게 되는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경락약침법은 여러분들이 물론 뭐 배우고 안 배우고는 여러분들 자유 선택입니다만은 이 약침법을 배우고 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술을 일반 사람한테 해주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족들을 먼저 치료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침법을 배우셔가지고 가족의 주치의가 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이 한의사협회도 약침학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많이 지금 이 약침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만 해도 초기에만 해도 한의사들이 이 약침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 약침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침이나 뜸의 행위보다도 일단 주사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배우시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우리 이 남상정 선생님의 약침법을 가족에게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좀 배우시고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족을 나서보고 정말로 치료되는 걸 느끼고 이 학술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할 수 있을 때 환자를 봐서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약침법은 대단한 학술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약침법 뭐 이론도 이야기 안 하고 우선 그거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게 파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상하게 중국의 학술 8강 이론입니다. 그 8강 이론을 도입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서 치료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양상황증이다 그러면은 천마구등음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또는 간양 상황이 심해가지고 혈압이 높아지면서 가면은 뭐 진간식품탕을 쓴다든지 이런 처방을 우리가 먹어서 치료하는 것을 이상하게 약침법에 도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추주를 해가지고 환자의 경혈에 찌르는 방법. 그것이 계속 한국에 전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본래 남상정 선생님이 의도하는 의도와 틀리게 그것도 이상하게 그 남상정 선생님에게 폐결핵으로 고생하던 그 친구가 폐결핵을 고생한 친구가 남상정 선생님에게 N이라는 것을 N은 나중에 그 하겠습니다만은 추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약침을 하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약액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추출해 가지고 하는 방법까지 제가 다 실습을 할 것입니다만은 이 녹용이라는 주입제를 역시 겐정이라는 혈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겐정이라는 혈에 주입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주입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가 6회 이내로 6번 이내로 나서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러면은 남상천 선생님한테 나섰으면은 남상천 선생님의 학설 그대로를 배워야 되는데 조금 더 발전시켰다 해가지고 복합 약물을 우리가 먹어서 치료되는 약물을 이상하게 추주를 해가지고 갱락경혈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가지고 그게 우리 지금 한국의 약침법이 전파가 됐습니다. 저도 그동안 남상 선생님의 그 학설이 너무나 좋고 또 그걸 임상에 활용해 볼 때 치료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남상 선생님의 약침법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요량으로 초기에 제가 대구까지 가거나 또는 울산까지 가서 한약업사들 또 침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 개인 지도를 했습니다. 개인 지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배울 때는 정확히 이렇게 저도 몇 번을 강조를 합니다. 가량 주입을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병 따라서 놓는 게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장병이 있다고 칠 적에도 이 위장병도 위궤양으로 인한 병은 열이 성하기 때문에 어디에 주로 반응이 나타나느냐면은 간유와 겐정이라는 열성경락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위궤양으로 인해서 나는 열은 상승해가지고 열성경락이 그러한 열로 인해서 가열되는 현상을 조절하는 경락을 우리가 열성경락이라 그럽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요. 그래서 간유 겐정에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약액을 써도 냉성
보기제를 써야 됩니다. 냉성 보기제를 써야 돼요. 냉성 보기제를 쓰는데 어쨌든 열성 질환이고 또 열은 갱락을 이완시킵니다. 이완시켜요. 그래서 이 갱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단단하게 여물고 이렇게 촉지되는 것이 아니고 늘어져 있습니다. 이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제를 써가지고 뭔가 수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론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냉성보기제를 써가지고 간류견정에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갱락을 나중에 이제 촉지를 다 합니다. 지금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쓰이는 갱락들입니다. 근데 남상근 선생님이 말하는 갱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수태음 폐갱이라든지 수양맹 대장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갱혈을 갱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치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갱혈,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갱락은 하나의 점으로서의 형태인 갱혈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여튼 이 간류나 견정이라는 이 갱락에 제가 갱락이라 해도 갱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H라는 약침을 딱 주입해야 돼요. 냉성보기제가요. 이 H는 항기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이 오르거나 하가 오르는 것을 끄집어 내리는 갱락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실험을 해보면 압니다만은 뱅풍이라는 갱락입니다. 뱅풍이라는 갱락요. 이 뱅풍이라는 갱락은 여러분들이 요 뒤쪽에 보시면은 갱각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갱각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갱각골을 만져보면은 갱각골연을 따라서 약간 이 중간 부위가 함몰이 됩니다. 요 자리가 뱅풍갱락이에요. 그래서 이 뱅풍갱락이 강하갱락이다. 끄집어내는, 하를 끄집어내리는 갱락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여기에 냉성보기제인 H를 딱 주입을 하면은 혈압이 대번에 20 내지 30mm가 싹 내려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 대단해요. 하여튼 일단 위궤양으로 나는 열은 위로 열성갱락이 조절을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 인체는 항상 부조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갱락의 영이작용이라고 하는 생리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류견정에 냉성보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 근육에 지금 갱혈, 우리가 그 약액을 주입하는 갱락이라고 하는 갱혈에 정확히 주입되면은 괜찮은데 그것이 일반 근육 내에 주입이 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1cc가 주입돼도 효과가 없고 또 뭐 5cc가 주입돼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이 약침법에 쓰는 거는 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일회용 인슐린 주사기죠. 일회용 인슐린 주사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10돼 있습니다. 10이 돼 있는데 이 여기까지가 1cc입니다. 1cc인데 정확히 주입만 되면은 요 한 눈금이 0.1cc예요. 0.1, 0.2 해가지고 1cc가 되는데 여러분들 0.2 주사기가 이 정도 되니까 1cc 같으면 양이 많을 것 같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이 되는 여기 한 눈금이 0.1cc예요. 요 0.1cc만 주입해도 우리 인체 생리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위궤양에 뭔가 그 구심원이라 그러고 자극원에 그런 게 병이 있는 부위에 딱 도달해가지고 흘러있는 위궤양이 된 부위를 딱 막아줍니다. 그래서 심해가지고 천공이 되는 것도 구멍이 막힐 정도로 그런 작용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액도 냉성이 있고 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냉성 보기제를 써가지고 간유 견정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입도 아주 적게 해야 됩니다. 주입도. 그래서 이 객락작용이 주저항 객락입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항하는 객락인데, 거기에 약액을 적게 주입하면 대부분 효과가 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위궤양으로 인해서 오는 병은 그렇게 되지만은 위무력으로 인해서, 이 위가 무력하다는 것은 위가 뭔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소화작용의 그 기능이 약합니다. 약하면은 피가 적게 몰려오니까 사람이 뭘 느끼느냐 하면은 냉감을 느껴요. 복부에 냉감을 느낍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위 무력하신 분들은 복부에 냉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 무력에서 생겨나는 냉성이라는 차가운 자극이 복부의 환자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오히려 지실이라든지 위창이라든지 지실 부위의 객락이 냉성객락이 되어 가지고 이 위가 무력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서 냉성객락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위가 무력한, 그러니까 위의 작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잘 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냉으로 인한 질환이기 때문에 냉성객락, 그러니까 인체가 무력하고 장부의 기능이 아주 약한 것을, 쇠약한 것을 보완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그걸 냉성객락이라 그럽니다만은 거기에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때는 온성보기제를 해야 돼요. 온성보기제나 또는 열성보기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것이 이입니다. 이. 그래서 이 이를 위창이라든지 지실이라든지 또는 대장유부에 딱 놓으면은, 대장유라는 혈부에 놓으면은 대부분의 복부뿐만 아니라 다리가 뜨뜻해지면서 꾸룩꾸룩 끓으면서 소화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위암 환자가요, 위암이 있어가지고 음식만 먹으면 토한다라고 봅시다. 토할 때 이러한 위암으로서 구토를 할 때 우불용이라는 혈이라든지, 예, 우리가 이제 약침법에서는 객락이라 그럽니다만은 우불용이라는 객락이라든지 간유부라는 객락에 JD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물론 이렇게 체질을 판별을 해야 됩니다만은 남상선 선생님의 체질은 크게 세 체질입니다. 그래서 뭐 사상체질 같이 네 체질도 아니고 간단하게 체질을 세 체질로 나눠가지고 그 세 체질이 하체질이 있고 섭체질이 있고 하체질이 있고 섭체질이 있고 냉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상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체질은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체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일단 몸이 야이면 수척하면은 냉체질입니다. 몸이 야이면 냉체질이에요. 그리고 살이 찌면은 비만하면은 섭체질이에요. 그 다음에 살이 찌든 야이든 혈압이 높으면 무조건 하체질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하체질입니다. 이렇게 남선 선생님은 간단하게 체질을 세 체질로 판별을 해서 치료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암 환자로서 뭔가 구토를 할 때는 여기에 저항하고 그 구토하는 것을 치료하려고 하는 객락 조직이 있어요. 그게 우불용과 간유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화 안 되고 할 때요, 체했을 때도 우불용과 간유 부위 객락만 다스리면은 중초 장부가 무력한 것을 대부분의 피가 몰려가 가지고 작용이 잘 일나게끔 합니다. 그래서 대기 체해가지고 심하게 체해가지고 어떤 통증이 있을 때는 우불용과 간유부를 씁니다. 지금 제가 간유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유부라 그럽니다. 하여튼 이러한 간유부에 침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침을 놓으셔도 괜찮은데 우불용 간주부에 채설 때 딱 놔보면은 대부분의 속에서 꾸룩꾸룩 하면서 괜찮아져요. 그래서 위암 환자도 체질을 구분해 가지고 냉체질자에게는 뭘 쓰느냐 하면은 온성약제를 써요. 냉체질자에게는 온성약제를 쓰는데 우리가 이 상초와 중초 부위의 윗부입니다. 그래서 이 상완 이상으로 오는 병은 전부 윤이 부족해서 온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남성 선생님은 이 보윤제, 윤제라 그런다. 기름을 대준다 이런 것 뜻이죠. 하여튼 이러한 영양소를 온성 보윤제를 주입을 해주면은 대부분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체질이나 하체질자일 경우는 특히 이 하체질자로서 위암 환자일 경우는 뭘 써주느냐 하면은 냉성 보윤제를 써줘요. 이렇게 뭔가 체질과 병증에 따라서 약제를 달리 써야 되고 거기에 그 각각의 병증에 저항하는 경락을 잘 다스려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 보면은 그대로 이론 그대로 실제로 활용을 해보면은 눈앞에 대부분의 효과가 나타나요. 이 적효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어떤 경우는 물론 혈압열이라 해가지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동통이 더 심해지고 온 전신이 막 한기가 들면서 막 40도 이상 고열이 나면서 막 그 몸살을 하게 돼요. 이거는 물론 치료되기 위한 반응으로 나오는 혈압열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남성쌤의 이론에 의하면은 혈압열이라 그러고 혈압작용이라 그럽니다. 경락이 뭔가 재작용이 회복되면서 나는 열로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는 너무 가량 주입하게 되면은 경락작용이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이 뭔가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잘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 사람도 이 N을 맞고 녹용을 맞고 뭔가 치료가 됐는데 이상하게 그 남상천성생의 약액의 추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됐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학설을 새로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방약제를 쓰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인체에 쓰는 한방 처방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경혈에다가 주입하는 방법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 발전에 좀 캐슈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또 거기에 주입하는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우리가 그 인체의 경혈들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 선생님이 쓰고 있는 경락, 경혈, 약액을 주입하는 부위는 아주 적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나도 충분히 그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수침법 또는 경락해리요법이다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양방의 여러분들 스테레토마이신이라든지 프레드니솔론이라든지 비타민 B라든지 또는 비타민 B12라든지 이러한 약제를 이용해 가지고 양방의 약을 이용해 가지고 또 주입을 경혈 자리에 주입해 가지고 일반 우리가 친구로 어떤 병에 무슨 혈을 쓴다 그러면은 그러한 혈에 이런 약액을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대단히 발전이 되어 가지고 이 약침의 내용을 중국에서는 수침이라 그래 가지고 주로 어떤 걸 하느냐면은 지금은 강암문 의원이라는 거 하는 북경에 가면은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암을 치료하는데 유명한 병동이 있어요. 그 병동에 가보면은 링겔액이 있어요. 환자들마다 전부 그 링겔을 맞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딱 뭐가 써 있느냐 하면은 단삼이라고 써 있어요. 단삼액입니다. 이 단삼을 추출해 가지고 링겔로, 이 단삼은 여러분들 그 한약을 좀 배우신 분들은 알지만은 사물탕과 같죠.
그 보혈제고 일반 이 단삼이라는 단일 약제가 전체적으로 사물탕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단삼 액기스를 바로 이용해 가지고 링겔액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화문 이온에서 유명한 약제가 있습니다. 이게 소치령이라는 약제예요. 소치령의 약인데 이게 그 강화문 이온에서 의사가 역시 한의사입니다만은 중의사입니다만은 그 중의사인 분이 역시 이 약제를 한약제입니다. 그걸 그 제약회사와 같이 해가지고 소치령이라 해가지고 일침신유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일침치유, 신기요법, 치료, 내치신약, 이렇게 옆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일본에까지 매스컴에 보도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때 알듯이 그 머리 잘 빠지지 사는 분에게 그 탈모된 증상에 머리 잘 난다 해가지고 한때 그 유명한 약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중국까지 가가지고 이 그 탈모 약을 막 서로 그 사고 구입하고 한때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일본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 치질 치료제입니다. 치질 치료제인데 오베자라든지 이런 약재를 이용해 가지고 용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복합해 가지고 추출해낸 건데 한번 침을 딱 이 치질 부위에 해 가지고 통증 없이 쉽게 아물면서 치료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약재를. 그때 당시에 제 소견입니다만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우리 한의계에서 남상정 선생님의 약침을 벌써 지금 1960년대니까 40년이죠. 40년 전에 받아들였다면은 우리나라도 애아 획득이라든지 새로운 한방의 과학화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런 약재를 만들고 지금 외에도 제가 좀 많이 옛날에 너무 많이 갖고 나오다가 세간에 전부 다 뺏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봉독주사액입니다. 봉독주사액인데 이 내나 그 벌침 그 봉독을 빼 가지고 이제 인체에 주입하도록 주사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혈전통 주사액이라 해가지고 뇌혈전 여러분들 중풍의 증상 중에 하나가 피가 막힌 거 있죠. 그런 뇌혈전 증상에 역시 주입을 해가지고 하는 요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방금전초액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담석증이라든지 이런 데에 딱 주입을 해가 치료하는 약제예요. 이렇게 이거는 금전초는 생긴 모양이 동전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금전초라 그래요.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분들은 벌써 신약화 시켜 가지고 주사제로 만들어 가지고 주입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녹용을 메아록이라든지 이런 녹용을 추출해 가지고 주사제로서 사람들이 뭔가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은 안 나오는데 이곳저곳 아픈 일반적인 신경통이라든지 관절통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또 팔이 아프고 그러면은 뭐 목이 뒤슬 때가 온다 그러죠. 그러한 그 질환의 판토테인이라 그래가지고 녹용에서 추출한 그것을 부정추소 뭔가 일반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질병을 호소하는 통증을 호소하는데 주입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 약액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옵니다. 주사제로. 이렇게 한약을 뭔가 주사제로 만들어져 놓는데 물론 제가 이걸 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약침 배우면 이걸 쓰는 건 아닙니다. 쓰는 건 아닌데 남상천 선생님의 방법은 쉬우면서도 또 일반 근육에 주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운 여러분들이 친구를 배운 그 갱혈에 주입을 하는 게 바로 그 남상천 선생님의 약침요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면은 아주 적은 양으로서, 소량으로서 질병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제가 그 남상정 선생님에게 배우고 그걸 했는데, 이래서 그 제가 개인 지도를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환자병이 너무 잘 났으니까 여러분들 그 배우시고 나서 조금 얼마 정도 한 2, 3회 정도 여러분들 배우시고 나서 자골신경통을 한번 치료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약제를 그 빼는 방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빼기 전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 생리식염수가 있죠. 몇 프로입니까? 생리식염수가 링겔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병원에서 맞는 링겔이 바로 생리식염수입니다.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인데 간호원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요게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예요? 생리식염수가 소금 농도가 있거든요. 0.9%죠. 0.9%입니다. 바닷물의 한 4분의 1 정도 농도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거나 이런 걸 맛을 보면 약간 찝찝하죠. 아주 짜운 편은 아니고 그게 우리 몸에 있는 소금 성분인데, 우리가 링겔은 사실은 소금물을 맞는 겁니다. 병원에서 링겔 맞는다는 거는 뭐 포도당이나 이런 게 아니고, 링겔 맞는다 그러면 링겔액이 바로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인데 이게 0.9%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들이 요 생리식염수만 이용해도 경락을 잘 촉지해서, 경락을 잘 촉지해가지고 주입만 해도 자골신경통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바람직하다면은 거기에 이제 냉체질, 섭체질, 하체질을 구분하고, 또 거기에서 경락에서 우리가 자골신경통이라고 해서 신경통이라고 해서 이 신경이 통증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론이 좀 더 전개되면 압니다만은 경락에서 일어나는 통증입니다. 경락에서 일어나는 통증. 그럼 경락은 무슨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신경의 작용도 하지만은 일부 신경에 좀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경락들은 신경의 뿌리가 되는, 또는 신경의 줄기 부분에, 가지 부분이 아니고 줄기 부분에 혈들이, 경혈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신경에 좀 작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기로서 작용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이 기가 부족해서 오는 통증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대장 수술 후에 뭐가 돼야 괜찮은 겁니까? 예, 가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 기가 작용해야 대장 수술 후에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듯이 이 경락이 통증을 일으켜요. 경락이 통증을 일으킵니다. 신경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통증을 느끼는 거는 물론 지각신경, 종말기가 이 말초신경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 생각하는데, 질병에 걸려가지고 통증이 발생될 때는 경락에서 일으켜요. 자, 예, 질문은 조금 마치고 나서 해주십시오.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담석통이 있다 칩시다. 담석통이 있다 칩시다. 담석통이 있다 칩시다. 예. 담석통이 있으면은 어디가 여러분들 아프냐면은, 그러면 신경적으로 아프다면은 이 썰개 부위에 통해 있는 신경상 어떤 그 줄기로 아프겠죠. 그런데 담석통이 아프면은 통증이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은 등 뒤쪽에 간유부나 담유부에 나타나요. 통증이. 그리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뭔가 이 담간에 있어서 담석이 잘 배설되도록, 담접이 잘 배설되고 농축되지 않고 담접 생리가 잘 배설되도록 작용하고 있는 그 생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또 뭐냐면은 고항입니다. 그래서 그 고항 부위가 또 아파요. 그게 좀 더 심해지면은 그게 통증이 뭔가 이 경락이 작용해가지고 담간 생리를 잘 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고항 부위만 아픈 것이 아니고 견정까지 아픕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약액을 주입해가, 사실 뭐 견정이라든지 고항 부위가 썰개하고 그 신경이 관계없거든요.
관계없는데 여기를 자극하고 약액을 주입해 보면은 대부분의 담석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통증이 없어진과 동시에 담석이 배설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뭔가 이 객락이 통증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심장마비가 됐다. 또 아까 자골신경통이 아프다. 그러면은 신경이 아프면은 우리가 신경에다가 작용을 시키면은 신경에 뭔가 뭐 주사를 놓든지 신경을 억제해주는 그런 주사를 놓으면은 자골신경통이 나서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뭐 마취시키는 건 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낫지를 않거든요. 그럼 자골신경장 통증도 객락만 다스려 보면은 치료가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론이 먼저 비약됐습니다만은 이게 객락의 작용입니다만은 하여튼 통증도 객락에서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객락만 우리가 다스려 보면은 실제로 위 무릎도 고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병뿐만 아니라 인체가 허약한 것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약침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약침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객락도 크게 6원이 있어요. 6원이 있습니다. 6원이 있는데 우리 인체 내부에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기라 그러면 풍한서섭 조하죠. 이 지구도 그러한 여러 가지 기후와 지대가 있듯이 우리 인체도 풍지대도 있고 냉지대도 있고 열지대도 있고 하지대도 있고 섭지대도 있고 아주 건조한 사막과 같은 지대가 있습니다. 그걸 유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약침법에서는 그게 풍과 냉과 풍냉 열 내부에 있는 우리 몸에 하나의 자극 물질을 한이라 그러지 않고 냉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 바깥 기후인 육기는 풍한서섭조한데 여기서는 냉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바깥 기후로서 더운 것은 우리 인체에서는 열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풍냉열섭조 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체 내부에 작용합니다. 작용해요. 그래서 이러한 풍냉열섭조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 부위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라가고 내려가지고 하지 못하면은 수승하강이 제대로 안 되면은 여러분들 그게 백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원의 상태가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병을 일으키는 자리가 된다 해서 자극원이라 그러고 여기서 파생되는 것을 자극물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체도 냉지대가 있는데 이 냉지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주로 중초, 하초 부위, 이 하초 복부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복부, 아랫배, 안쪽, 하복리에 저 북극과 남극 같은 냉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냉이 인체에 냉이 없으면은 우리 사람은 고혈압으로 가열돼 가지고 얼마 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냉지대가 있어가지고 하복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냉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고 또 인체가 가열되지 않게끔 조절하고 있어요. 이게 이 하복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로 이 냉성객락은 어디에 발달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로 요추체 전방에 있어요. 요추체 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 잉크 자국이 있죠. 파란 부위가 있죠. 뒤에 보입니까? 예, 여기 파란 이 부분이 있어요. 요게 요추체 전방에 마치 군살이 있는 것 같처럼
뼈가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만져집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분이 그러냐 하면은 몸이 여인 사람들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체질이라 그랬습니까? 예, 냉체질이라 그랬습니다. 이 냉체질이란 주로 우리 인체의 풍냉열섭조하라는 자극 물질 중에서 냉이 특히 많다 이 말입니다. 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인체에 피가 적게 몰려오고 장부가 무력해서 무력한 상태를 우리가 냉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여인 사람들은 특히 중초 소화기하고 하초 비뇨 배설 기관이 약해요. 냉하다는 것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러한 유근 물질 중에서 냉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발전되는 군살 조직이 생겨요. 그게 요추제 전방역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복부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약침을 주입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척추 천자침이라고 해서 이만큼 긴 침이 있어요. 주사침이. 거기에다가 약액을 주입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이 냉성경락이라고 하는 경락 조직에는 침을 놔야 됩니다. 침을 놔야 돼요. 그래서 그 부위가 대개 어느 부위냐면은 몸이 야인 사람은 체중에 반비례해 가지고 체중에 반비례해서 이 냉성경락이 발달됩니다. 체중에 반비례해 가지고요. 그래서 주로 이 하복에 보면은 음교, 기해, 성문, 간원, 중거, 곡골 있죠. 우리가 인맥의 혈 중에서 이 음교, 기해 부위에 살 만져보면은 딱딱하게 뼈처럼 만져집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발달하면은 여러분들 디스크도 오고 허리가 시리고 그렇게 이상이 옵니다. 또 자궁이 무력해도 여러분들 디스크가 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궁에 그만큼 피가 많이 몰려오지 않으니까 월경통도 오고 그 다음에 항상 아랫배가 시리고 또 등 뒤에 냉감이 막 와요. 그래서 허리가 시큰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동통을 느끼는데 그것을 보완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요게 발달됩니다. 요추체. 여러분들 이 배꼽 맞은편이 2번, 3번 요추 극돌기 간이죠. 맹문혈과 상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그 극돌기 밑으로 4번, 5번 요는 부위로 이 경락이 애 옆으로 군살처럼 딱딱하게 발달돼요. 그래서 바로 눕혀가지고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복직근을 이완시켜가지고 만져보면은 몸이 얇으면 얇을수록 여러분들 체중의 반비례로 큽니다. 근데 아주 여인 사람은 주먹만 해요. 만져보면. 주먹만 합니다. 그 경락 조직이 촉지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남선 선생님께서 그 부산에 오셨을 때 그 정형외과를 하는 이병항 외과가 있었어요. 그 병원의 의사가 그 경락 조직을 적출을 했습니다. 적출을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경락 조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요추체 전방에 군살처럼 찝니다. 이게 이제 자궁이 냉하다든지 또는 대장이 무력하다든지 이런 위장이 무력하다든지 중하초 장부가 중초 부위 우리 이 복부 부위 소화기와 또 이 하초에 있는 대장이나 또는 방광이나 신장 기능이 약했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침을 딱 놓거나 그 다음에 냉성경락에 속하는 신유부, 신유부라고도 하고 대장유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왜 신유부라 그러냐면은 이 신유부는
하나의 냉성경락의 대표적인 경락입니다만은 주저앉 경락인데, 대장유부는 섭하고 섭과 냉성경락을 겸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유부라 그럽니다. 자, 하여튼 요 2번 3번 밑으로 요 부위를 여러분들 우리가 뭐 배우실 때 2번은 신유, 3번은 기해유, 4번은 대장유, 5번은 간은유죠. 요 부위를 사실은 신유, 기해유, 대장유부 이상을 신유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장유, 간은유, 소장유, 방광유 이런 부위를 대장유부라 그럽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냉성경락이 발달이 돼 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만 깨우치면은 무력한 장부의 기운이 가가지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아랫배가 차고 설사를 하시는 분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침으로써 긴 침을 씁니다. 잠침을 써가지고 요 냉성경락두에 딱 접촉을 시켜가지고 찔러보면은 여러분들 전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친구 변증 치료할 때 맞아보신 분 있죠? 그렇듯이 뭔가 사방으로 기항이 뻗칩니다. 여러분들 마치 아주 쬐릿한 기운이 막 사방으로 퍼져요. 그러면서 무력한 장부에 혈액이 몰려오고 장부 기능이 잘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냉성경락 작용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진행이 되면은 경락과 암이 있고 에이즈를 고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에이즈 환자는 별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칠레에 계시는 남상정 선생님은 에이즈 환자를 엄청나게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여러분들 에이즈 환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돼 가지고 막 감기 몸살처럼 폐렴도 오고 기관지염도 오는데 1에 놓고 2에 놓고 3에 놓고 놓을수록 대번에 표가 납니다. 치료가 돼요. 그 정도로 그런데 하여튼 경락과 암편으로 가면은 요 냉성경락의 작용이 없어지면은 여러분들 각종 성인병이나 암이 돼요. 이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몸 야인 사람들이 혈압이 높다는 거 좀 들어보셨어요?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특히 살이 찐 섭체질자, 이 섭체질자들은 섭이 가섭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섭이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남녀 생식기 항문 주위에 우리 몸에 섭지됩니다. 그래서 이게 섭이 너무 없으면은 우리 사람이 가랑잎처럼 말라버립니다. 근데 또 너무 많으면은 기의 운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비만해지고, 그 다음에 비만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살찐 사람들은 심장의 주저항경락이 뭐냐면은 전중혈, 단중혈입니다. 전중혈, 단중혈이죠. 이 젖꼭지 사이에. 요 부위를 만져보면은 체중에 정비례합니다. 이 전중혈은요. 아까 냉성경락은 체중에 반비례해서 커진다 그랬고, 체중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요 전중경락이 발달 경결됩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만져보면은 제가 교재에 다 내놨습니다만은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요 조금 검은 흑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심한 사람은 살이 찌면 찐 사람일수록 누구나 살이 찌면은 어디에 제일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가습이 되면은 심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차도 1톤 트럭이 있고 2톤 트럭이 있죠. 그런데 1톤 트럭에 2톤의 무게를 실면은 엔진에 무리가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자꾸 비만하면 비만해질수록 심장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서양의학적으로 말해도 일단은 자꾸 지방이 축적되고 살이 찌니까 혈관을 누르겠죠.
혈관을 누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만한 체중을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열을 자꾸 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가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장을 보완하고 심장을 뭔가 치료하고 심장의 작용을 잘 되게 해주는 요 전중경락이 갱결돼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약침 치료도 체질 치료를 하고 첫째,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 체질자들은 살찐 사람들은 지금 심장병이 걸리지는 않았지만은 현재 심장상이 가로되고 있는 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만져보면은 누구나 아프다 그러고 그 심장의 상태에 따라서 정비례로 발달 갱결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심한 사람은 마치 이만한 갱결도가 생깁니다. 아주 그 살찐 사람들은 누구나 살찐 사람들은 만져보면 요만한 이는 그 전용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이런 굵어 있는 갱결이 만져져요. 만져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뜸을 떠주면은 심장장이 됩니다. 심장마비가 되면은 심장을 움직이는 신경에 주사를 놓으면은 심장마비가 고쳐져야 되겠죠. 서양의학적으로 볼 때 심장을 이렇게 움직이는 자율신경 작용을 좋게 해주면은 심장이 강심제를 주면은 심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심장마비가 걸릴 때 우리가 전중에 뜸을 뜨면은 심장마비가 회복돼요. 이렇게 심장작용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경락이 전중이란 경락입니다. 이게 하여튼 이 전중경락은 하성경락에 속합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몸에도 이런 지대가 있는데 그러한 우리 몸의 가행 물질을 이는 풍냉, 열, 섭, 조, 하라고 하는 가행 물질을 넘쳤을 때 그것을 조절해 주는 것이 경락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스려 주면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성경락 작용을 깨우쳐 주면은 냉으로 인한 장부의 대장이 무력하다든지 자궁이 무력하다든지 위가 무력하다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시큰거리고 차고 냉감을 느끼고 이런 질환을 냉성 물질이 가행돼서 냉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냉성경락 작용을 깨워주면은 자골신경 등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동통 발생작용을 하는 또 경락을 다스리면은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대체적으로 좀 이론이 다 비협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치료가 잘 됩니다. 제가 그 부산의 동아대학교가 체육대학으로 유명합니다. 부산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사분으로 계셨던 분이 위암으로 아주 고생을 하시다가 우연히 저랑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위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은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3년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일단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일자가 3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몇 년으로 바뀌었습니까? 5년으로 바뀌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위암으로서 물론 아주 말기가 돼가지고 정말 생명력이 여러분들 완전히 빼짝 야이면은 인체에 윤이 없는 겁니다.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우리가 회복이 좀 힘듭니다. 말기로 완전히 온 전신이 빼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힘듭니다만은 하여튼 그분은 이 위암으로 진단받은 지가 2년 차였어요. 그런데 저랑 인연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3년이었습니다. 전속기간이. 그런데 이분이 8년을 더 사셨어요. 8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렇게 이게 치료를 해보면은 또 우리가 어디로 전이됐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이번에 교재를 저의 개인적인 거는 좀 빼고 남상 선생님의 학설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이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가 정확히 이 글자 하나라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정도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친구로 딱 치료할 수 있는 범위는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친구로 한정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참 뭐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난치병이라든지 또 오래됐다고 하는 뭐 이런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료해 보면은 침으로 자꾸 해도 참 뭔가 이 한계를 느끼게 되고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또 한약을 하시는 분들도 한약을 뭐 몇째 썼는데도 치료작용이 잘 안 일어날 때 뭔가 마음속으로 한계를 느끼고 좀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그럴 때 그 두 가지 한약 액기서 우수한 것과 친구의 우수한 점을 결합시킨 이 약침법을 여러분들 응용을 해보시면은 정말로 이제는 뭔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물론 생명이 뭐 끝끝내 몸에서 저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도 나중에 맥과 열의 상태만 보면 압니다. 맥하고 열의 상태만 보면 알아요. 환자가 고열이 있으면서 지맥이 있느냐, 맥이 아주 느리게 1분간에 60이 하루 뛰느냐, 또는 아주 몸에 고열이 있으면서 상맥이 뛰느냐, 그러니까 100 이상 뛰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난치 불치를 구분하는 진단법도 있습니다. 진단법도 있는데 열과 맥만 봐도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라든지 혹시 그거는 뭐 물론 친척들이나 여러분들 아시는 분, 가족 중에 뭔가 응용을 해 보실 때 그렇게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진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낫기 힘들다 하는 병증은요, 이 약침법을 활용해 보면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인 지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막 나가가 이제 치료가 잘 되니까 스님도 있었고, 뭐 또 어떤 회사의 중력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막 최고다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100사람을 잘해도 한 사람 실수하면은 여러분들 물거품이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막 그하고 뭐 심지어는 뭐 자기가 최고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떤 여성 환자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 와서 들어보니까 가량주입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막 아쉬운 소리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갱락 자체가 우리 생명을 영위하고 있고 백약과 노쇠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비만이라든지 또는 정력 감퇴라든지 여러분들 허리 구부러지신 분들요, 여기서 노쇠에 예방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죽지 않게끔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굽어진 허리를 펴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 특히 한소 젊어지게 하고 여러분들 말 그대로 회춘하게 하는 정력 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성호르몬제를 쓰는데 1000분의 1 정도만 씁니다. 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약간만 1000분의 1 정도 양만 주입을 갱락에 주입을 해주면 허리가 펴집니다. 허리가 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소도 되고 그런 방법들이 또 남선생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갱락, 갱엘 외에 이분이 만들어낸 그 임질헬이라든지 또 자궁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그분 이름을 따서 유정이헬이라 그래요. 유정이라는 그 자궁암 환자가 역시 치료를 받다가 남선생님이 그걸 알아낸 갱헬이 있습니다. 그는 유정이헬이라든지 또는 우리 부산에서 발견한 부산 수치마케, 최초의 수치마케의 그 헬이다 해서 부수헬이라든지 이런 헬들이 있습니다. 이런 헬들은 생식기 질환, 요도염, 방광염, 뭐 치질, 치루 또는 뭐 여러분들 전립선 비대 이런 걸 치료하는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강장시키는 것도 아주 대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요.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그 뭐 헬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지금 뭐 얼마 안 되죠? 뭐 그림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약침에 쓰는 갱락들입니다. 그리고 요것만 여러분들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어려운 병증들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약액을 가하고 체질 판별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뭐가 그 병증에 대한
주저항경락이냐, 그걸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 질환은 뭐 애풍이라든지, 눈 질환은 정맹혈이라든지 이런 주저항경락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뭐 축농증이나 이런 코 질환에는 알레르기성 뭐 비염이건 간에 코 질환에는 역시 영양이라는 주저항경락이 있거든요. 이런 그 경락들만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진단도 쉽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약제를 체질에 따라서, 그리고 또 약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과 손가락으로 주로 쓰이는 약제는 한 6가지 정도 돼요. 6가지. 물론 전체 다 치면은 한 4-5종 됩니다만은 그 정도 약제로서 우리가 다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